선생님 큰일 났어요. CT를 찍으니까 폐가 다 망가져서 폐가 섬유화돼가지고 정상 사람 구실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연세내과 임대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살아남는 방법. 면역을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코로나19 이런 것은 중국에서 우한에서 처음 발생해서 닥터 이원양이라는 분이 사르스와 비슷한 바이러스에 감염해가지고 사르스2로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죠. 근데 WHO에서 코비드-19이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명명되었죠. 그 후로 변이가 일어났어요. 알파 변이, 베타 변이, 델타 변이, 오미크론 그렇게 해가지고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돌연 변이가. 현재로는 우리가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염력은 세고 치사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맞거나 앓고 지내게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면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어떠한 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또 더 독한 바이러스가 생겨날지 그런 거는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더 독한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살아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으로 변함에 따라서 많이 걸렸어요. 한국도 5만 명 이상 걸렸고 20명 정도가 죽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앞으로 10만 명, 20만 명 될까봐. 일본은 벌써 한 10만 명까지 갔죠. 100명, 200명이 죽어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파라다임이 바뀌었어요. 미국의 경우에서는요, 환자가 17만 9천 명이 걸렸는데 사망한 것은 2,465명. 프랑스는 15만 3천 명 정도가 걸렸고 사망한 것은 310명. 독일은요, 24만 7천 명 정도. 미국보다 7만 명 정도 더 많은데 사망자는 224명.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케냐에 갔더니 환자가 60명밖에 안 되고 사망은 4명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른 거고, 왜 다르고, 치료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해서 다른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은요, 알파, 베타, 델타, 오미크론 마찬가지로 심하게 걸려서 사람들이 죽고 폐렴에 걸리고 호흡부전으로 죽고 중풍이 생기고 심장마비 생기고 심장이 파괴되는 거, 신장, 간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그러한 경우는 뭐냐? 면역이 약해서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하고 이 바이러스가 폐로 가면요, 폐렴을 일으키고 호흡부전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혈관형으로 돼가지고 뇌로 가면 중풍, 출혈, 뇌출혈, 그리고 혈소판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심장 가면 심장, 콩팥이 부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돌아가신다 이러는 거죠. 그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우리 폐에 있는 대식세포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식세포는 바이러스를 죽여라 해가지고 염증 물질이 막 나와요. 염증 물질이 확 나오면 어떻게 돼요? 폐가 망가져요. CT 찍으면 염증이 꽉 차고 물이 꽉 차가지고 하얗게 보이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들이 염증 물질을 너무 많이 분비하면 혈관이 늘어나고 혈관에 있는 백혈구가 빠져나오고 백혈구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에 의해서 폐렴이 되고 숨을 못 쉬게 되는 겁니다. 사이토카인 스톰이 일어나면 폐렴이 되고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느냐? 사이토카인 스톰을 억제한다라는 거죠. 사이토카인 스톰을 일으키는 물질은 인터페론, 튜머 네크로스 팩터, 알파, 인터루킨 1, 6, 18 이런 것들이 나오면 기침하고 열나고 여러 가지 신부전증, 신부전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쥐에다가 탁 쥐어넣었더니 대부분의 쥐들은 죽는데 S1P를 블락시켰더니 쥐들이 안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S1P가 뭐야? 했더니 S1P가 스핑오신 1 포스페이트라는 물질인데 과도한 면역, 사이토카인을 스톰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S1P가 많이 나오면 백혈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백혈구들에 의해서 사이토카인이 확 나와가지고 염증을 일으킨다. 이 S1P를 억제하는 물질이 뭐라고요? 비타민 D다. 비타민 D를 투여하면 S1P가 없어지고 스핑고신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폐렴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사이토카인 스톰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사이토카인 스톰이 돼서 폐렴에 걸리고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고,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사이토카인 스톰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T셀, B셀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면역 세포를 만들어서 코비드-19을 죽이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사이토카인 스톰으로 폐렴이 걸리고 호흡부전으로 죽는다.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은 사이토카인 스톰도 안 일어나고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생겨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인 T셀, B셀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비타민 D가 20 나노그램 per ml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 이하면 사람들이 거의 100% 죽고 20에서 30 이상이면 60 내지 80%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최소한 30은 넘어야 된다. 35 넘으면 안전한데 30은 최소한 넘겨야 된다. 안 그러면 코로나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비타민 D가 30 나노그램 per ml면 대부분 경증으로 감기 몸살 정도로 나타나고, 비타민 D가 30 이하면 중환자실로 가거나 사망한다. 비타민 D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관한 논문들이 엄청나요. 12만 3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18개 나라에서 6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검사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비타민 D 투여한 그룹에서는 사망률이 안 된다. 중환자실에도 안 들어간다. 결과가 좋다. 좋은 논문만 다 나왔고요. 확실하게 유의하게 비타민 D가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논문들에서. 비타민 D가 없는 사람들이 죽는데 95% 이상이 55세 이상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서는 잘 안 죽는다. 물론 젊은 사람도 대학교로 가기 위해서 입시 공부를 해가지고 햇빛을 안 본다. 그런 사람들은 걸려서 돌아가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신다. 근데 왜 나이 들으면 사람들이 사망을 해요? 같은 햇빛을 쬐어도 젊은 사람들은요, 피부에서 광합성이 잘 돼요. 나이 들은 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70세다. 그러면 75%가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선블럭을 바르거나 피부가 까맣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서 비타민 D가 부족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NIH에서 뭐라고 그래요? 코로나 걸리면 덱사메타존 써라. 부신피즈를 써가지고 염증을 떨어뜨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되는 논문 하나에 딱 6천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몇백 명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산소가 필요 없는 사람한테 덱사메타존 주면 더 오히려 많이 죽는다. 그래프를 가지고 보니까 28일 정도의 사망률이 덱사메타존을 줬더니 조금 떨어졌더라. 그게 NIH에서 말하는 근거다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부신피지로는 호르몬은 면역력을 억제하고 바이러스를 증식시킨다라는 거죠. 바이러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논문이요. 금년 2022년 2월 달에 나왔어요. VA Hospital Veterans Administration. 이 예비군들이 코로나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VA Hospital에 입원해요. 그런 사람들을 다 데이터를 종합을 했더니 비타민 D를 준 그룹은 안 죽더라. 덱사메타존을 쓴 그룹에 비해서 훨씬 효과가 좋더라. 비타민 D를 안 주고 덱사메타존 쓴 그룹들은 많이 사망한다. 그리고 혹시 덱사메타존을 쓰더라도 비타민 D를 같이 투여했더니 훨씬 사망률이 떨어진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역시 코로나의 사망률은 뭐에 달렸다? 비타민 D 농도에 달렸다. 비타민 D가 20 이하면 죽고 30 이하면 60 내지 80%가 죽고 35 넘으면 안 죽는다. 얼마나 확실해요. 미국과 독일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미국에서는 비타민 D 투여할 증거가 없다.
뭐 비타민 D를 권하거나 비타민 D가 나쁘다라는 얘기 안 하겠다. 영국에서는 비타민 D 먹여라. 코로나에 안 걸린다. 프랑스에는 아예 의사들 그룹이 똘똘 뭉쳐서 비타민 D를 투여하라. 코로나 안 걸린다. 코로나 환자의 40% 내지 60%가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걸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고려대학교 배재현 교수팀이 전 세계에 있는 수십 개의 논문들을 종합해서 리뷰 아티클을 썼는데 비타민 D는 최소한 30은 넘겨야 된다. 바람직한 것은 40 내지 6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유지하면 코로나 안 걸린다. 한국에서도 좋은 논문이 나왔어요. 이거를 널리 알려야 돼요. 그래야 독일이나 스페인처럼 아예 전국적으로 의사들이 나타나서 병원에 환자가 왔네. 비타민 D 체크해야지. 비타민 D가 나죠? 비타민 D 무조건 4,000 이상 4주간 써. 그러면 사망률이 떨어져. 닥터 파우치 있죠? 최근에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비타민 D 좀 먹어라. 비타민 D가 없으면 바이러스, 박테리아, 펑거스 이런 것들에 감염이 된다. 나도 먹고 있다 비타민 D. 이 NIH 수장이 있는데도 NIH에서는 비타민 D 먹지 말라라고. 비타민 D 소용없다.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아이러니죠. 독일에서 닥터 보시 등이 발표한 논문에서는요. 비타민 D가 50 나노그램 정도 되면 사망률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러면 백신은 효과가 100%냐? 아니라는 거죠. 투여를 하면 확실히 감소합니다. 코로나로 의한 사망률이. 그렇지만은 100%가 아니에요. 나이가 드신 분들, 비타민 D가 부족하신 분들은 돌파 감염이 되고 백신이 있더라도 돌아가셔요. 비타민 D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현재 한국에서는 미국 NIH 가이드라인을 쓰고 있죠. 20 나노그램이 충분하다. 비타민 D가. 그리고 비타민 D 먹을 필요 없다. 비타민 D에 대한 논문이 확실한 거 없다. 지금 뭐 비상시국에 확실하게 막 수천 명 가지고 비타민 D를 막 1,000 줬다, 4,000 줬다, 10,000 줬다. 덱사메타존 중그룹, 안그룹 그런 실험을 어떻게 해요? 사람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논문이 나왔다. 결정이 됐다. 그러면 따라야죠. 비타민 D 투여해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3,000명씩 죽어가고 2,700명, 8,000명이 죽어가는데 아무도 nobody care. 똑같은 사람들이 프랑스나 독일에서 더 많이 걸려도 사망률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아프리카에서는 안 죽어요. 걸리지도 않고 안 죽어요. 그러면 더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제발 좀 한국이고 미국이고 의사들이 좀 가이드라인을 좀 가지고 보수 교육을 시켜서 비타민 D 좀 투여하라. 코로나 환자가 왔다? 걱정 없어요. 비타민 D 2,000 이상 먹지 말아라. 그런 의사가 아니고 비타민 D 최소한 5,000은 줘서 비타민 D 부족을 해결하면 나도 코로나에 안 걸리고 환자들도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이 안 된다. 그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알아야 돼요. 예를 들게요. 저희 병원에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있겠죠. 돌파 감염으로. 그리고 코로나 걸려도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손주 집에 갔는데 손주들이랑 딸들은 다 아픈데 거기 갔다 온 우리 환자 할머니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근데 검사했는데 파시티브 나오는 거죠. 아주 중증 환자가 한 명이 저한테 왔어요. 이분은 어바인에 사시는 분인데 65세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로 한번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깨나가지고 오시고 아직도 프레드니존을 먹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 사람이 집에서 자는데 막 숨이 막히고 답답하니까 주치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나 무서워요. 우리 병원에 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병원들 다 전화했는데 오지 말라 했는데 저희 병원에는 어떻게 왔냐 그러면요. 그냥 몸살 났다고. 코로나 증상은 하나도 없다고. 열도 안 나고 뭐 기침 가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산소 포화도가 88밖에 안 돼요. 식은땀 줄줄 흘리고 혈압도 안 잡히죠. 그래서 숨소리 딱 들어보니까 이거 코로나예요. 이건 코로나 환자가 거짓말로 나는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입원하시라.
그랬어요. 입원하자마자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보호자. 선생님 큰일 났어요. CT를 찍으니까 폐가 전부 다 물이 차서 이 사람은 살아도 폐가 다 망가져서 폐가 섬유화돼가지고 정상 사람 구실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타민 D 3만 유니트를 계속 쓰세요. 뭐 이분들이 뭐 덱사메타존 쓰든 뭘 쓰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를 하라고 하시고요. 비타민 D 3만 이상 투여하세요. 비타민 D를 3만 이상 딱 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치됐어요. 덱사메타존 프레드닌은 다 끊고 비타민 D만 먹어서 지금 완치돼서 내시경 뭐 여러 가지 검사 다 받고 지금은 정상인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비타민 D 과다 복용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인도에서는요, 5천 단위가 아니라 5만 단위를 하루에 5만 단위를 열흘간 계속 투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비타민 D가 89 플러스 마이너스 32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 나왔는데 한 명도 부작용이 없었고 그 사이토카인을 일으키는 염증 마커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논문도 발표하고 좋은 논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비타민 D를 많이 투여하면 다 뭐 사람들의 몸에 쌓여서 죽는다라고 했는데 비타민 D는 몸에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여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체내에서 수용성으로 바뀌어서 다 없어진다. 여러분의 선택은 뭐예요? 비타민 D 많이 드시고요. 충분히 드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지 않다. 일반 병원에 오시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비타민 D 잘 먹으면요, 안 걸려요. 환자분들도 돌아가시질 않아요. 특히 노인 담당하시는 선생님 있죠. 비타민 D 충분히 줘야 돼요. 충분히 줘가지고 비타민 D가 최소한 50은 넘겨서 코로나에 안 걸리고 비타민 D를 80에서 90, 100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비타민 D가 80, 90, 100이 돼야지 암에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